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소화기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소화기관. 이 소화기관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두 가지로 구성돼요. 하나는 몸뚱이. 그러니까 몸뚱이가 뭐냐? 내 장기랑 이런 모든 부속품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지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휴지심처럼 우리의 몸 자체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독약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약을 딱 먹으면 왜 죽을까요? 죽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독약을 먹었을 때 그게 몸 안에 흡수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공기 중에 있는 균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밤에 주무실 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요새는 테이프가 나오잖아요. 테이프 붙이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입부터 항문까지 휴지심처럼 가운데가 뚫려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안쪽을 다 기름으로 코팅하거든요. 왜냐면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오고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고 외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코하고 입하고 귀는 그래도 중간에 고막으로 막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눈을 감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렌즈 같은 거 집어넣을 때 눈을 너무 빠르게 감아서 렌즈가 눈꺼풀 위로 붙어버리죠. 처음 초보자들이. 그래서 눈을 부릅뜨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이 입부터 항문까지는 일직선으로 뚫려 있다. 그럼 그 뚫려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소화기관이라고 부른다. 왜 뚫려 있을까?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공기를 코로 흡입하고 입으로 음식을 먹듯이 몸에 무언가 넣어 주어야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이 몸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거 있죠. 이 모든 거. 이게 소화기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관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혈관 안에 뭐가 지나가냐면 혈액. 그럼 혈액에 뭐가 있니? 라고 봤을 때 산소하고 영양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저희가 배웠던 체순환을 끝내고 난 이 혈액에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액도 하나의 관으로 연결돼서 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우리 입부터 항문까지도 휴지심처럼 하나의 관으로 연결돼서 음식물이 빠져나가는 형태다. 그래서 변비 환자가 뒤에 항문 쪽에서 변이 안 나가는 병이잖아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하신 분들은 식욕이 없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식욕이 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정상이라면 다른 것들도 정상이 될 수 있다. 제가 변비가 되게 심했어요. 아기 때부터. 되게 심했는데 이제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을 온갖 걸 다 쓰게 되죠. 그러다가 지금은 변비가 없어졌거든요. 물론 뭐 신경성 변비라고 좀 신경을 막 쓰면 변비가 아주 살짝 옛날에 비하면 진짜 한 10% 정도 살짝 왔다 가는 편인데 인간의 변은 원래 토끼똥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진짜 정보, 진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만들어낸 허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사실로 알고 있어. 뭐가 있어요? 바나나 똥이 좋대. 왜 바나나 똥이 좋다고 말할까요? 왜 바나나 똥이 좋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었을 때 바나나 똥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래요. 그럼 바나나 똥이 확실히 건강한 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토끼똥이 나와야 건강한 대장이에요. 대장은 수분을 탈수하는 기관인데 토끼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끼똥을 싸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바나나 변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 정보에 대한 진실은 사실 토끼똥인데 그쵸? 사람인데 왜 토끼똥을 쏘죠? 하면 대장의 구조가 이따가 설명이 드리겠지만 대장의 구조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토끼똥이 아니라 어떤 거를 건강한 변이라고 생각한다? 바나나 변을. 근데 바나나 변은
어떻게 해서 나온다? 유산균 등등 장에 좋은 것을 먹었을 때 바나나 변을 형태를 띈다. 쉽게 말해서 수분이 많은 형태로 나오는 변이 바나나 변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몸에 들어가야 될 수분을 일부 변에 함유돼서 나오는 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변을 강제로 밀어내는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성분들과 함께 나오는 변이 바나나 변이에요. 물론 이것도 100%꼭 맞다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인간은 토끼똥을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변비 환자들 막 똥이 뭉쳐있는 거 보면 토끼똥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켜켜이 돼서 나오죠. 그게 원래 탈수기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토끼가 똥을 싸듯이 뽕뽕뽕뽕뽕뽕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바나나 변.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말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정보, 이 정보값이 있고요. 경제적인 이득과 무관하게 정말 진실의 값이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겠냐 라는 점에서 사실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냐라고 봤을 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눈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눈 떨려서 마그네슘 드셔보신 분들 다 이해하시죠? 심지어 1년 넘게 먹는데도 눈이 떨려 안 떨려? 계속 떨린대. 네, 눈이 떨리는 거는 눈을 떨리게 할 수 있는 근육을 관장하는 신경 이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측두 쪽에 있는 미주신경이라든지 어떤 몸을 자율로 움직이는 자율신경 있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그런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소화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밀어 넣었을 뿐인데 알아서 위장에서 소화가 되고 알아서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알아서 대장에서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게 된다? 소화가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4가지 기능이 있죠? 처음에 잘 먹어야 돼요. 그쵸? 근데 먹으려면은 전제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먹고 싶은 게 있어야죠.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난 요새 먹고 싶은 게 없어. 이건 삶의 의욕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삶의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어머 오늘은 딸기가 먹고 싶어. 오늘은 토마토 좀 먹어볼까? 왜 그러냐면 내 몸 자체를 구성하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 생각나는 게 삶에 대한 의지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요새 먹고 싶은 게 없어. 입맛이 없어. 근데 살이 안 빠져. 이건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음식 생각이 없고 음식을 안 먹어. 안 먹은 지 한 달 됐어?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게 100% 진실이냐? 100% 진실이 아니냐? 아니,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저희 집에 경매가 붙은 적이 있는데 제 잘못으로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막 엄청 마음고생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밥알이 목구멍에 스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입이 모래 같고 그쵸? 그래서 밥을 한 숟갈 먹는데 씹어도 이게 목 뒤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는 그런 때가 됐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근데 살이 1kg도 안 빠졌어요. 저 그거 이해해요. 근데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 빼놓고 진짜로 우리가 난 음식 생각이 없는데 살이 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고요. 음식 생각이 없는데 살이 쪄는 아닙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 빼놓고는. 그거 빼놓고는 우리 소화기관은 정확히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으면 소화를 시켜서 영양을 공급시키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변을 내보내거나 소변으로 이제 방광을 통해서 소변을 내보내거나 혹은 몸 밖으로 피부를 통해서 땀을 배출하는 등, 뭐 눈물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하죠. 등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내보내고 있다. 물론 뭐 폐나 아니면 피부를 통해서 가스로도 배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볼 거고요. 이제 다 들어오셨죠?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막 물어보세요. 전혀 귀찮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저도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자꾸
지식이 쇠퇴함을 느껴요. 그래서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자료 찾아보고 각자의 그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혼자 알아봤자 뭐예요? 알려드려야죠. 그쵸?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고 저도 누가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뭐 그리고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요. 모른다고 말하고 찾아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화기관의 구성 어떻게 돼 있나요? 양자파동 건강보건협회의 건강분석사 교육 신청 시 첫 번째, 건강과 질병 등 건강 상식에 대한 강의, 우리 인체라든지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들 어떻게 연계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두 번째, 양자파동 건강 분석 방법론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강 체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강의, 그리고 세 번째, 퍼스널 헬스케어 건강 분석 방법론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년월일을 통해서 장기가 어디가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좀 빠르게 해소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그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 교육은 현재 30회차를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12회차가 진행이 됐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수업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30회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30회 이후에도 계속 저희랑 같이 해주신다면 많은 정보를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전체적으로 다 이수하시기 위해서는 비용이 사실 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저희가 이런 건강분석사 관련한 교육들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한 뭐 1%밖에 되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영상이 올라가겠지만 아마 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영상은 일부고 그 뒤에 전문적인 교육이 다른 곳에 저희가 현재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신다면 저희랑 함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